자, 안녕하세요. 썬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은 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창고 대방출. 오늘은 국산차 편입니다. 저희가 국산차를 한 5대5 비율 이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입차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 차량의 비율이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국산차 보여드렸던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보여드렸던 모델 중에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여드렸던 가격보다 몇십에서 한 100만원 단위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영상은 저희가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상들로 대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1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수석 앞쪽 도어와 뒤쪽 도어 총 2군데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알페온 CL300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쉐보레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도 조용히 꾸준히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신차에서는 동급으로 분류가 됐던 그랜저 또는 K7에 많이 밀렸었죠. 근데 이 차량이 중고차에서는 K7 또는 그랜저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판매량을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동급 국산 준대형 세단에 비해서 가격이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이 모델들이 저렴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고급 세단으로 들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특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 옵션 면으로 놓고 봐도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 옵션이 부족하지가 않은 차량입니다. 이 모델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10만원에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고 있는 쉐보레 알페온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고급스럽죠. 이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도 중고차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차량 가격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한 200, 300 저렴하지만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옵션 그리고 실내 마감까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이 당시 이 차량이 그랜저 HG보다 신차 판매 가격이 비쌌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에서는 판매량이 아무래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중고차에서는 또 이 차량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찾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유지 관리가 가장 편리한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를 포함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풀 LED 테일 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레터링은 CL300 중간에 레터링 변경 없이 순정 레터링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위쪽에 보면은 살짝 칠이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데 색상 대비로 봤을 때 티가 나진 않아요. 뒤쪽에서는 이 부분 하나 제가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한두 개 정도는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이 무엇보다 승차감이 좋죠. 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HG 또는 K7에 비해서 묵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본 승차감 자체가 우리가 대형 세단에서 딱 기대하는 그 정도의 느낌 정확히 받을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400만원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모델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00만원대면은 와 진짜 싸다 이랬었고요. 올해 들어서 400만원대로 차가 이제 몇 대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더욱더 인기가 치솟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한 대씩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형, 준대형 세단
400만원대, 500만원 이하에서 좀 괜찮은 모델, 승차감 좋은 모델을 찾고 계셨던 분들, 이 모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오토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조사각은 이제 2단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계기판 밝기 조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앞뒤로 큼지막하게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ECM 룸밀러,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매립형으로 따로 올라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한 미디어 창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중앙에서는 순정 미디어 버튼, 그 밑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 파킹 방식,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후방 센서. 자, 리어 커튼 버튼이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리어 커튼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은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미리 고지는 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리모컨에서는 미디어와 핸즈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연식 대비 괜찮아요. 17만 1,602km 17만 킬로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인데, 일단 저는 만약에 제가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대형 세단에서 한 대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알페온을 주저없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옵션이 괜찮아요. 이 가격 대비 뭐 파노라마 썬루프라든가 혹은 이 버튼 배치 딱 보시면은 버튼 빠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전자 파킹 방식인데, 현대기아에서는 최고급까지 안 올라가면은 일단 이런 거는 없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격 대비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실내 마감도 보시면은 모드로 이렇게 쭉 돌려주면서 위쪽에 300 모델이기 때문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순정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밝아서 이제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리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야간에 보시면 굉장히 좀 밝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도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 차량 가격이 더 저렴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묵직해요, 이 차는. 근데 엔진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시동을 걸어놓고선 실내에 앉아있으면 어떠한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든가 혹은 떨림 뭐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차량이고, 차량은 400만원대로 중간중간에 가끔 한 대씩 나오기는 하지만 이 모델은 400만원대로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모델 중에 한 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량이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은 HG K7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 이 정도 금액에서 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국산 대형 세단 모델 중에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차량의 성능은 한 수 위라고 평가를 받는, 조용히 꾸준히 팔리고 있는 쉐보레의 알페온이라고 하는 준대형 세단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저렴한 금액으로 패밀리 세단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공간적으로 넉넉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승차감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승차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한대요. 뭐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400만원대로 이 차량 원하셨던 분들은 빨리, 이번 기회에 빨리 이 차량을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41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2년에 생산을 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체어맨 H 뉴 클래식
500S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쌍용의 체험엔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인데 쌍용에서 H 뉴 클래식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W라는 모델이 있죠. 두 대가 동시에 나온 차량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W가 나오면서 H 뉴 클래식이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H 뉴 클래식은 이 앞전 세대 H라고 하는 모델에서 디자인 변경을 거쳐서 계속 생산을 했던 모델이고요. 그러면서 W라는 파생 상품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쌍용의 체어맨이라고 하는 라인업 중에서 디자인상,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전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후면 리어 디자인은 뭔가 이 단단해 보이는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채택을 했던 모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도 가격 대비 운행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를 운행을 하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690, 하차감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대형 세단 690만원에 쌍용의 H 뉴 클래식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H에서 디자인 계승이 있었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관 디자인, 쌍용에서 사실 체어맨 라인을 가장 많이 팔았을 때 디자인이 H죠. 그 디자인이 어느 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 외관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대형 세단이지만 뭔가 차가 좀 약간 납작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밑으로 실제로는 많이 깔려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디자인상으로는 밑으로 굉장히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스포티한 역동성까지 조금 디자인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가 올라가는 모델이고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가 올라가고요. 2013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세로 그릴이 올라갑니다. 2011년, 12년에 나왔던 차량은 가로 그릴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13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세로 그릴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대형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외관 관리가 꽤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볼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저는 이 디자인 때문에 이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핏 보면은 벤츠의 이제 E클래스 모델, 그 E클래스 4세대로 분류가 되는 그 모델과 리어 디자인이 살짝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 전면부에서는 살짝 이제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직선을 그냥 사용을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두 가지 디자인이 적절하게 그 조합이 되면서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어 테일 램프는 풀 LED 테일 램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는 문콕이 조그마한 거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체어맨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 편하게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대형 세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자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고요. 이 모델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W라고 하는 모델과 같이 동시에 계속 생산을 했던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2016년이 마지막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모델은 체어맨 라인업 중에 이 두 개로 왜 나누냐, 약간 보편화되어 있는 체어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옵션이 빠지진 않지만 W 모델처럼 많은 옵션을 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전자장비에 대한 장고장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계식, 완벽한 기계식은 아니지만 기계식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지관리 면에서도 W라고 하는 모델보다는 편하게 유지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W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W를 좋아하실 거고요. H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H를 좋아하실 건데, 제가 지금 보면은 오히려 유행을 안 타고 오랫동안 유지하기에 괜찮은 디자인은 이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차량의 디자인이 W보다는 유행을 덜 타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제가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탭 버튼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전후방 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보실 수가 있고, 오토 라이트가 올라가고요. 전동 핸들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2채널 블랙박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순정 미디어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열선은 양쪽으로 2단씩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순정 스마트키 이렇게 두 벌 다 보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올라가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크루즈 컨트롤, 위쪽에서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95,749km, 9만 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W라고 하는 모델, 그러니까 체험엔 W 같은 경우에는 기업 출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썼던 차량들이죠. 이 의전용이라든가 기업 임원용으로 썼던 차량들이 W는 굉장히 많고요. H 뉴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 W보다는 아무래도 신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가용으로 썼던 차량이 많아요. 그냥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좀 이제 사장님들이 이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셨었는데, 데일리카로 쓰시기에 진짜 괜찮아요. 모델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가벼워 보이는 디자인도 아니고, 차량 실내 마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급 세단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 느낌으로 마감이 되는 차량들로 보시면 되는데, 13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무광 우드예요. 이 앞전 세대 같은 차량이지만 이 앞전 세대 모델 11년, 12년은 유광 우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약간 이제 노티 난다 그러죠. 우드를 유광으로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은 차가 조금 이제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2013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마감이 올드해 보이는 마감이 아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로 마감을 다시 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그 체어맨 세대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체어맨 H라고 하는 모델, 이 앞전 모델이죠. 뉴 클래식 말고 그냥 체어맨 H, 그 모델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였어요. 물론 좋은 차 맞습니다. 제일 좋은 차가 맞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체어맨 되게 좋은 차다, 이런 느낌이 전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W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을 H에서 너무 많이 바꿔버렸죠. 이거는 체어맨을 계승한 게 아니고 완전 다른 차를 내놨기 때문에 저는 살짝 그 W를 볼 때마다 이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H 뉴 클래식 같은 경우는 H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계승을 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느낌, 체어맨은 굉장한 고급차, 이 느낌을 저는 W보다 H에서 더 강하게 받는다. 물론 차량도 좋지만 이 디자인을 우리가 차량을 살 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H, 체어맨 H라고 하는 이 앞전 세대에서 내가 저거 옛날에 타보고 싶었다, 근데 그때는 내가 탈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H가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이 H 뉴 클래식을 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국산 대형 세단 모델 중에서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굉장히 돋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차량의 가격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모델, 체어맨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사실 희소 가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도로에 나간다고 하면은 체어맨 W라고 하는 모델보다 훨씬 올드해 보이지 않아요. 차량의 가격 또한 다른 국산 대형 세단 동급 연식, 동급 주행거리, 동급 옵션으로 봤을 때 체어맨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큰돈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세단 운행을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꼭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말씀을 드리면 6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횡단 한 번, 그리고 뒤쪽 도어 한 번,
이렇게 총 2군데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K7 프레스티지 2.4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아의 K7이라고 하는 모델이 1세대와 1.5세대로 나눠지는 모델이에요.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좀 흡사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엔진 변경이 있어요. 1세대는 270 그리고 350 VG 엔진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1.5세대부터 GDI 엔진 그랜저 HG와 같은 엔진으로 넘어옵니다. 차량이 이때부터가 정확하게 그랜저 HG와 쌍둥이 차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랜저 HG와 같은 플랫폼에 같은 엔진 전부 다 부품을 공유하고 있지만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만 HG와 K7이 다르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K7 같은 경우가 요즘 들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내가 소형 세단을 패밀리카로 좀 찾고 있다. 실내 공간 확보가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자녀분들 있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근데 이 모델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 차량들이 연식이 이제 조금씩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 잘 안 들어와요. 대부분 이제 10만 중반대에서 20만 가까이 되는 모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9만 킬로대로 주행거리 굉장히 짱짱한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운행을 하실 때 내가 주행거리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 이런 얘기는 나올 만한 차량이 아니고요. 유지 관리만 중간에 잘 해주시면은 향후 몇 년간은 속썩일 일 없이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90만 원에 기아의 K7 1.5세대로 분류가 되는 프레스티지 K7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K7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기아의 그랜저 HG 판매량을 위협을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린 준대형 인기 차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은 지금 봐도 좀 질리지가 않는 디자인이에요. 이 당시에 K5와 K7 이 디자인으로 딱 나왔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예쁘게 뽑아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디자인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을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면발광, 주간 주행 등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라이트 투명도부터 차량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조그마한 거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를 포함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부터 LED 테일 램프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1세대에서는 LED 테일 램프를 전부 다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 모델부터가 전부 다 LED 테일 램프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보시면 스포일러, 순정으로 올라가는 차량은 아니지만 스포일러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레터링 변경이 있어요. 3.0 GDI라고 레터링 변경을 해놨지만 이 모델 2.4 GDI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모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외관 컨디션도 가격 대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K7이라고 하는 모델이 참 속을 안 썩이죠. 그리고 이 모델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좀 넘쳐나요. 근데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준대형 세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 세단이잖아요. 대형 세단치고 정식 서비스 기아 오토큐를 들어간다고 해도 대형 세단치고 부품가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그 앞으로 유지 관리라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이 중간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소모품이라든가 혹은 경정비 비용이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준대형 세단치고선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또 존재를 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 도어 스코프 쪽으로 K7이라고 무드 등 예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이 올라가고요. GDI 엔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코 모드 버튼이 따로 올라갑니다.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 옆쪽으로 매립형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창을 포함한 미디어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블루투스 지원을 해주고요. 오디오는 하만 오디오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공조기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틀어놓고 있거든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양쪽으로 열선 2단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핸들 양쪽으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죠.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아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95,569km, 90,000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이 사실 엔진 사용 빈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리한 면이 있지만, 저는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주행거리가 짧게 되면 일단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만큼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 소모품에 대한 빈도만 적은 게 아니고 이 실내에 안고 내리는 빈도도 적을 거잖아요. 이 K7이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제 연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핸들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가 전반적으로 아무리 상품화를 좀 잘해놨다 이래도 차가 좀 더러워 보여요. 근데 이 모델, 제가 최근 들어서 본 K7 모델 중에서 실내가 가장 깨끗해요. 일단 대시보드 쪽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뭐 손때탄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그 우드 스타일의 마감이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스크래치 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도 깨끗해요. 뒷좌석도 거의 뭐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이 모델은 요즘에 이제 패밀리 세단, 그러니까 뒤에는 아이들 태우고 앞쪽에 이제 그 아빠, 엄마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K7이 실내에 담배 냄새가 나는 차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지금 실내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비흡연자가 운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도 타야 되니까 담배 냄새가 심하면은 아이들도 싫어할 거잖아요. 이 모델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 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깨끗하고 냄새까지도 깔끔하다, 뭐 이런 강점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국산 준대형 세단 원하고 계셨던 분들, 주행거리도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속 썩일 일이 크게 없어요. 이 모델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요즘에 감가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패밀리 세단으로 찾고 계시는 국산 준대형 세단 K7 모델 중에서 1.5세대로 분류가 되는 이 GDI 엔진을 품고 있는 K7 프레스티지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 정도 퀄리티로 중고차로 만나보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전반적인 실내 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외관만 깨끗한 차량 말고 실내까지도 함께 깨끗해야 된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차량보다 더 깨끗한 차량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차는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까지 태웠을 때 전혀 아이들도 나 이 차 타기 싫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차량이다, 이 정도의 느낌까지 드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편한 금액이에요. 590만 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